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는 결혼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곤 했었죠.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이런 노래들도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괜찮아 보이는 수많은 여성들을 내 아내의 자리에 대입을 시켜보는 일은 꽤 유쾌한 상상이었죠. 물론 대부분 헛물켜는 일이긴 했습니다만 결혼한 이후에도 그 유쾌한 상상을 버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연차가 지금 25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예쁜 여자, 몸매가 정말 보기 좋은 여자, 성격 좋은 여자, 능력 있는 여자를 볼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아내를 싹 빼버리고 그 여자를 옆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자, 물론 이 속성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의 기본 속성이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소파에 들어누워서 채널을 계속 돌려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남아 더 많은 여자를 보기 위해서고 그 많은 여자들을 자신의 옆자리에 아내를 빼어내고 대입을 시켜보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제가 결혼을 하던 그때만 해도 결혼이란 을의 나이가 차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라는 이 파스칼의 캐캐 묵은 결혼관이나 여자는 초반에 잡아야 된다 라는 어떤 이 가부장적 결혼관이나 속궁합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이 병강세와 옥류의 어떤 결혼관이나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등의 매뉴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막상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니까요, 그런 매뉴얼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는 일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내가 따지고 덤벼들면 정말 황당할 때도 있었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죠. 특히 뭔가 이 작은 잘못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적잖이 당황스러울 때도 꽤 많았습니다. 또 아내의 말과 행동 중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왜 저럴까? 여자는 뭘까?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일어났었죠. 또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였는데 바깥에 나가면 남들에게는 천사처럼 아주 환한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왜 아내에게만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하는지 그런 이중성에 스스로도 환멸을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골랐고 잘못 고른 나는 그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던 그 목록에 들어가는 다른 여성분들 생각하면서 후회를 했었죠. 내가 내 발등 찍었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여자분들 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새롭게 떠올리는 여성의 목록 중에 아내의 얼굴이 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 부부가 신혼기에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름 꽤 괜찮은 남자와 꽤 괜찮은 여자의 조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대학도 CC였고 교회에서도 CC였고 같은 교회의 대학부와 청년부를 같이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순남순녀의 조합이다. 예측한 대로다. 충분히 괜찮다. 다들 이상할 것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끝으로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두 사람 다 내향성 성격에 수능적으로 살아온 예스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아주 온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부부였지만 속에는 늘 용암이 막
끓고 있었고요. 이게 터져 오르는 때는 통제 불능이었고, 그러고 나면 그런 내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절망감에 빠졌었죠. 사실 이 분노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결정적 이슈였습니다. 제 속에 분노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고 애매하게 애꿎은 기합을 받거나 멀차리를 받는 그런 일도 많았었는데, 그럴 때도 이를 뿌득뿌득 가는 동기들 같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뭐 그런 곳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분노해 본 적은 없었는데, 아내하고 살면서는 뭐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다는 경험을 수없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살인사고도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스스로가 무서웠습니다. 앞 시간에 말했던 제가 아내에게 A4지 넉 장의 수리 매뉴얼, 수리 요청서를 내밀었다고 했는데, 자,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독서였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살 때였는데, 그때 서울의 한 기독교 서점에 주문을 해서 한 달 급여 정도의, 한 달 월급 정도의 책을 왕창 구입해서 그때부터 독서에 매진했습니다. 최단기간에 한 100권을 목표로 하자라고 목표를 잡고,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줄을 긋고 요약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물론 저도 그랬고 아내도 책을 같이 읽었죠.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진짜 무식이 사람 잡는다는 말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존 그레이 박사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볼 때는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전율이 흐르기도 하고, 제가 살면서 느꼈던 모든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마치 제가 완전히 알몸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명이 비치는 수술대 위에 올라간 그런 느낌처럼 정말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경험을 했었죠. 자, 그 버터 냄새 나는 미국식 남녀 차이라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국식의 남녀 차이를 쓰자 해서 써낸 책이 남편 사용 설명서와 아내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자, 책을 읽으면서 놀랍기도 했지만 얻게 된 소득 중에 한 가지는, 저는 남자로서 아내는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100권을 목표로 독서를 하면서 한 50권 정도의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요, 뭔가 조금씩 가닥이 잡히는 것도 있고, 이왕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목회자로 남든 뭐 어찌되었든 미래에는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공부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그때도 이제 상담대학원들이 개설되기 시작할 때였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이 상담학 관련된 부분들을 1차 무조건 수강 신청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덕분이었습니다. 때마침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인 진주 횃불회 강사로 오셨던 지금의 지구촌 가정훈련원의 이희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자, 이야기 끝에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전했고, 결국 그분의 러브콜을 받아서 서울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가정사역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으로 가자 해서 간 곳이었고요. 마치 그곳은 전시의 야전병원과 같았던, 그래서 손길이 아주 많이 필요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응급조치만 배운 사람도 수많은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심리학 공부를 위해서 백석대 대학원에서 상담학 석사와 박사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부의 행복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만약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해도 그러려면 내가 월등한 능력의 주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를 알고 나 자신을 깨닫는 것,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자각이라고 하죠. 셀프 어웨어네스라고 합니다. 부부가 각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자각이 바탕이 안 된 상황에서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배우자에게만 돌리면서 평생 비난하고 살거나 아예 포기하고 살거나 운명론에 묶여서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부부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을 몰라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 죽는다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고 보이는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다인데 부부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는 소리,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소리는 이렇게 옵니다. 자각자각